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오늘 날짜는 2021년 7월 1일이고요. 저는 정민경입니다. 처음으로 둘이 시작을 하는 것 같죠? 네, 저희 같이 해주시던 팀장님이 휴가 가셔가지고 이번 주는 저희 둘만 녹음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시면은 또 세 명의 목소리가 들어갈 테니 오늘은 저희 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6월달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수출은 네, 전년 동기 대비 39.7% 증가한 438억 달러. 548억 달러. 548억 달러인가요? 네네. 네네, 맞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2018년 10월에 달성했던 그 549억 달러 이후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지난 20일까지 수출 실적은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는데 20일부터 30일, 그러니까 남은 10일 동안 수출이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21년 6월 조업일수가 24일로 최근 4년간 가장 많기도 했지만 6월 20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은 20.9억 달러로 20년과 19년 대비 좋았지만 18년 22.4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남은 10일 동안 일평균 수출 금액이 21.8억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21일부터 30일까지만 놓고 보면 26.4억 달러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이 수출입일별로 분석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이후에 아마 가장 좋은 실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수출입 실적과 무역 이거를 저희가 무역 규모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거랑 시가총액이랑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지수를 이제 뭐 PER 같은 버핏 지수 같은 개념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역이 수출이 엄청 잘 되면서 192.7%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출이 앞으로 잘 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연고 계속 연일 신고가로 올라오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6월 전체 수출은 나왔지만 상세한 품목별 수출입 실적은 7월 15일 이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 어떤 품목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이끌었나를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거를 좀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 전망도 좀 보고 또 7월에는 그 2분기 실적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다음 주에 아마 삼성전자가 발표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참고해서 하반기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작성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기사 나오는 거 보고는 잘 나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엑셀 열고 데이터 넣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어쨌든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네, 뭐. 특히 마지막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포스코 관련된 거 얼마 전에 저희 그 노가다죠. 네, 사업보고서 노가다 영상 한번 찍어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어요. 그래서 제 그거 관련 생각엔 그런 노가다 영상 같은 거를 그래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6년하고 1분기, 6년 3개월치 데이터를 정리했는데 항상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네. 그래서 뭐 짧게 볼 때는 보통은 한 2, 3년 정도 저희가 강의를 할 때도 최소한 3년 정도는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하셔야 왜냐면 과거 데이터를 알면은 지금을 이해하기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꼭 그게 필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회사를 공부할 땐 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건데 매번 답변을 드리지만 이렇게 노가다를 꼭 해야만 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뭐 수익이 좋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사실은 않은데 그래도 좀 실패할 확률을 줄여준다라는 의미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잘 모르고 접근할 때는 대응도 사실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그래도 회사가 뭐 지금 뭐 요 정도 뭐 어떤 이익이나 매출을 냈을 때 과거에 뭐 이게 뭐 역대 최고다 혹은 과거에도 한번 냈던 적이 있다 뭐 이런 트래킹 정도만 알아도 그 뭐 실적 전망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제 스스로 좀 투자에 있어서 좀 마음의 어떤 방어선 또 구축하고 또 저희가 리포트를 쓰는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 하에 좀 공부를 많이 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리포트를 좀 쓰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투자해서 돈 잘 벌면 그 정도 노력이 뭘 그리 대단한 걸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가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죠. 실제 철강 가격 인상, 판가 인상 뉴스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주가도 뭐 잘 올라왔죠. 최근에 조금 조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철강 수요가 과연 꺾일까요? 이렇게 꺾일까? 아니면 좀 더 갈까? 요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사업 보고서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PQC 가격이랑 원재료, 그 다음에 판매량 그 세 가지를 잘 파악을 한다면 외부 투자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 보고서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사업 보고서 잘 정리해서 이번에 PQC를 좀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원자재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철광석, 이제 고로에 녹여가지고 철강 제품을 만들죠. 철광석이 있고 또 고철을 녹여가지고 제품을 만들기도 해서 사업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철광석과 고철 가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니켈 아니면 석탄 가격도 이제 나와 있는데 저는 보고서에서는 철광석이랑 이제 고철 가격만 다뤄봤고요. 철광석 가격은 2012년부터 나와 있던데 제가 2015년 보고서를 봤는데 12년 자료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1분기 철광석 가격은 이제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톤당 전년 동기 대비 90.4%, 전분기 대비로는 25.4% 올라간 158달러였는데 이게 QOQ 기준으로는 5분기 연속 상승세였고 전년 동기 YOY 기준으로는 3분기 연속 상승세였습니다. 이게 원자재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원재료인데 원재료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90%가 올랐다는 거니까 이게 일반 제조업이었으면은 비용 부담이 비용 부담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럼 거의 판가를 2배를 올려서 팔아야도 본전인 상황인 건데 엄청난 수치네요. 네, 그 사업 보고서 보고도 놀랐는데요. 그 한국자원정보서비스라는 그 국가기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시면 철강석 가격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20년치를 늘려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부터 네네. 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봐도 역사상 고점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철광석 가격이 2000년대 들어 밀레니얼 세대 들어가지고 고점 수준까지 올라온 게 놀라울 따름이었고요. 그거에 비하면은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덜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원자재 가격이 이만큼 오르면 판가로 이게 전이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지금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면서 특히 중국에서 이제 철강 제품의 어떤 그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공급을 좀 줄이는 반면 수요는 늘어나면서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 비용 부담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어떤 전제가 되어서 충분히 판가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판가 인상의 배경이 되겠구나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쓰는 게 이제 보통 건설, 자동차, 조선, 그리고 이제 가전도 쓰기는 하는데 그 가장 메인은 그 세 가지 직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판가를 높이면 그 산업들은 또 어떻게 될지도 좀 네, 그래서 궁금하네요. 네, 뉴스 보시면은 또 조선업계랑은 요즘에 가격 줄다리기가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코는 당연히 판가 인상해야 한다고 하지만 조선업은 우리 아직도 적자다. 동결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년 동안 계속 동결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동결이 될 수 있는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원자재 가격은 철광석 가격은 역사상 고점이고 고철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61.7%, 전분기 대비 22.7% 상승하였는데요. 사실 이 고철 가격 찾기가 쉽지 않아요.
철강 관련 그런 유료 정보 사이트에 그 돈을 내야지만 사실 정확한 고철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사업보고서에 잘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좀 낮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고철 가격 역시 거의 최근 6, 7년 내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종기업 데이터에서 포스코 재무정보를 보시면은요, 고철의 수입 가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철이 수입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요 수입 가격을 봤을 때도 2021년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 거의 뭐 50%, 60%대의 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 고철 가격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럼 가격이 어떤지도 살펴보았는데요. 포스코는 사업보고서에 열연과 냉연 제품의 평균 가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열연 제품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 전분기 대비 16% 증가한 72만 6천 원이었고, 냉연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8.5%, 전분기 대비 11.1% 증가한 84만 3천 원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연중 내내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 1분기에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두 제품 모두 7년의 사업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자재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90%가 늘어난 거를 비교를 하면 이게 10%를 늘렸다고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었을까 싶긴 하지만 1분기 우리 다 알잖아요. 포스코가 얼마나 좋은 이익을 냈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사실 사업 보고서만 보고 회사의 이익 추정하기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계산상으론 원재료 90% 올랐는데 가격 10% 올랐으면 80%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회사가 워낙 크니까 원자재 수급의 어떤 할 때도 유리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고 또 수요처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외부 투자자가 계산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일단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이해하는 것까지만 해도 저는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산량을 잠깐 넘어서 제가 그 아래 표에 철강 부문 영업이익률과 열연 가격 추이, 그 다음에 냉연 가격 추이를 그래프로 비교를 해 놓았는데 여기서만 봐도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던 시기를 보면 대부분 열연 가격이 올라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투자자가 사업 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때는 가격이 오른다라는 뉴스나 뭐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은 회사 이익이 개선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랑 코스트, 비용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생산량 또 사업보고서에 기재가 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조강 생산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일정합니다. 특정 이벤트가 있는 시기가 아니면은 변화가 없고요. 2017년 2분기에 한번 감소했었는데 당시에는 포항 3고로 확장 개수와 열연 및 후판 공장 개선 작업이 있었다고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고요. 2020년 2분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공장들이 많이 셧다운 됐죠. 그리고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감산에 들어가면서 조강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분기 생산량은 뭐 지난해 3분기, 4분기와 거의 유사한 약 1,700만 톤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뭐 조강 생산량이 회사 이익이나 뭐 매출에 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제조업이고 워낙 큰 공장을 이제 풀캐파로 돌리다 보니까 그런 영향보다는 이제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등락이 회사 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요, 저는 조금은 더 보자입니다. 그 첨부된 사진 보면 맨 하단의 그래프가 사실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월별 철강석 가격이랑 포스코 월 평균 주가를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그러니까 100% 일치하는 건 사실 없는데 그래도 대체로 동행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철강석 가격은 거의 최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포스코 주가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많이 덜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철광석 가격을 주가가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너무 철광석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간 건지 그게 조금 약간 이제 판단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이제 그때는 중국의 성장으로 철강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고 이제 저는 공부를 했는데 사실 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 사태 회복이 이제 중국에서 회복이 되면서 전 세계에 어떤 수요를 빨아들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철강석 가격이 올라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올라간 폭이 그 과거 고점만치 올라갔을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네, 이 정도 올라갔고 만약에 이게 그대로 판가 전이가 가능하다면은 회사 이익도 뭐 그만큼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판가에 반영을 해서 얼마나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 어쨌든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 뭐 4조 원, 6조 원대의 이익을 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이익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익에 맞춰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저 올라간 철광석 가격만치 만약에 판가 전이가 이루어지면 대박인 거고. 네, 맞아요. 그게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그게 진짜 가능할 건지, 왜냐면 그 철강의 전방 산업들에서 그거를 인정해주고 수용을 해줄지, 그거에 대한 약간 의문점이 현재 주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뭔가 투자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곧 하반기, 이제 2분기 포스코의 컨퍼런스 콜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실적 발표 들어보시고 하반기 전망이나 이제 계속 판가 인상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체크하신 후에 그 포스코랑 현대제철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잡아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포스코는 그 컨퍼런스 콜을 라이브로 해주지는 않고 녹음 파일을 올려줘요. 그래서 보통 컨콜이 있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가 보면은 이제 그 음성 파일 자체가 그냥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근데 들으시면 사실 조금 빡세요. 왜냐면 1시간 내내 이런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진행이 통역 되죠.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꼭 들어보시면, 왜냐면 철강뿐만 아니라 그 전방 산업들의 이런 업황을 또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어떤 내용 진행해 주시나요? 저는 이제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한번 드리려고 해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마이크론 실적도 나왔고,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시간으로는 주가가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7월 1일자 장중에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가 시장보다는 조금 부진했는데, 저희가 시장을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과거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첨부된 저희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 월 평균 주가랑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있는데, 최근에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 랠리가 나왔는데, 그 직전까지는 주가와 영업이익이 거의 동행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좀 미스매치가 나고 있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18년도, 17년도에 엄청 좋았죠. 근데 그때에 비해 지금 영업이익이 사실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반면에 주가는 그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지금 와 있는데, 요거를 메모리 수출 금액,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금액과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봐도, 그때가 훨씬 좋았고, 지금은 좋긴 좋은데,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좀 슬로우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엄밀히 이 규모만 따지고 보면은 조금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슬로우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하이닉스가 내던 영업이익 규모가 지금 1분기 한 1.5조 원 정도, 네, 15조 원 정도, 1.5조 원 정도 냈나요? 그 정도 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때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익은 내려왔는데 이제 주가는 올라와. 올랐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규모가 좀 차이가 났죠. 네,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면 17년도 4분기에 4.4조, 18년도 1분기 4.3조, 2분기 5.5조, 3분기 6.4조, 또 18년도 4분기 4.4조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2020년 2분기 1.9조, 그 뒤로는 1.2조, 0.96조, 1.3조 이렇게 나오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익 레벨이 좀 다운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수출 금액이라는 건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또 얼마나 비싸게 팔았는지 이렇게 두 가지가 고민이 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보단 수출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걸로 지금까지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수출 가격과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봐도 사실 거의 동행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수출 가격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도 1분기 대비는 조금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주가로 대입을 하게 되면 그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단순히 과거에 나왔던 데이터로만 판단을 하자면 지금은 하이닉스 주가가 분명히 비싼 건 맞는데, 이게 또 유동성이라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고, 하이닉스가 시총 2위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인덱스 펀드 자금이라든가 이런 패시브 자금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유동성이겠죠.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돼서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보고서도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결론보다는 거시경제를 네. 좀 참고해라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연준의 입을 봐라. 네, 왜냐면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2.6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때 1.3조를 냈는데 2분기 때 한 2.6조 정도 이익을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이제 제가 컨센 나온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27% 정도 되어요. 그러니까 27%라는 숫자는 제조업체 굉장히 좋은 숫자인데요. 사실 하이닉스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슈퍼사이클이 오기 전에도 2013년 연간 23%, 14년 29.6%, 15년에도 28.3%, 제일 안 좋았던 16년에도 18%를 냈는데, 이때는 1분기, 2분기, 3분기가 좋지 않았지만 4분기 때 28%로 이제 슈퍼사이클이 도래하고 하면서 이제 확 턴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분기 27%라는 숫자는 분명 굉장히 좋은 숫자이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도 시장은 만족을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솔직히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핵심은 그 코로나로 그 생겼던 그런 비대면 수요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태블릿 PC, 그다음에 뭐 노트북, 그다음에 이제 뭐 모니터, 테레비 이런 것들이 수요가 과연 하반기에도 견조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사실 좀 슬로우해질 거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인데, 요거를 또 좀 주가랑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숫자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뭐 설명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반도체 이야기를 시장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조금은 좀 조심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장세가 역사상 또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유동성 네. 장세였어서 이런 모습이 나온 것 같은데,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또 타고 가느냐, 아니면은 나는 조금 조심해서 가느냐, 뭐 요 차이도 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네, 할까요? 맨날 마무리 약간 좀 급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좀 안 좋은 거 말고 좋은 것도 좀 갖고 와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